코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실 줄은 몰랐는데, 네, 오늘 되게 적게 오늘 참여를 저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타르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진행해 주십니다. 말이 자꾸 꼬이시네요. 그쵸. 네, 이거 화면 뭐, 잘 보이시나요? 고양이가 코딩 하잖아요. 이것 봐. 네, 아무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요일, 참 힘든 날이죠. 월요일이 같지난 화요일 밤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더베러 톡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탈의 고양이 코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사실 지난번에 고양이 파이썬이라는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저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개념 위주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요즘 난리죠, 난리. 뭐가요? 코드 자동화 때문에 굉장히 난립니다. 특히 뭐 커서나 뭐 클로드나 이런 LLM들이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바야흐로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이 바이브 코딩이 그 코딩을 잘하시는 분들, 원래 잘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무엇보다 코딩의 코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쉽게 말 한마디로 프롬프트 하나로 코드를 짤 수 있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바이브 코딩 해보셨죠? 한번 해보신 분 손이라고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손? 이렇게 채팅창에요. 네, 감사합니다. 손이라고 해주셔서. 네, 네, 손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코딩을 하긴 했는데 제 코드를 제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뭐 책을 펼치거나 영상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특히 문과 출신이거나 이쪽에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외계어처럼 보이거든요. 이쪽 프로그래밍 언어 문장들이. 그래서 오늘 세션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세션은 정말 정말 쉽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코딩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떠올려요. 여러분들 파이썬에 대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자바라든지 뭐 PHP라든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언어라는 거에 좀 착안을 하셔야 돼요. 이 코딩에 대해 접근하시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한 단어들이 있고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영어 단어 앞에 AST가 붙으면은 별이라는 뜻이 있죠. astronomer라는 단어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은 크로노, 그 소는 뭐 그 라틴어로 마누, 그 마뉴스크립트 이런 거 같은 경우, 마뉴스크립트 같은 경우가 이런 어원이 쓰인 거죠. 한마디로 이 언어들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와 프로그래밍 언어 모두 다 사실은 기본 개념이 비슷해요. 지금은 이게 좀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왼쪽이 자바스크립트로 짠 거고 오른쪽이 파이썬으로 짠 같은 프로그램 코드거든요. 이건 뭐냐면 A에다 10을 넣고 B에다 20을 넣어가지고 두 개를 합친 값을 보여주세요 라는 지금 코드예요. 근데 왼쪽에 보셔도 이 위에 있는 건 다 옆으로 밀어놓고 A라는 상자에 10을 넣고 B라는 상자에 2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결과라는 상자에 A 플러스 B를 넣고 그거를 화면에 띄울 거예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간단하게 되는데 A에다 10을 넣고 B에다 20을 넣고 결과는 A 플러스 B를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실 모양만 약간 다르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문법이 약간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개념 원리는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마다 굉장히 특성이 달라요. 뭐 복잡한 걸 다루는 거라든지 예민한 걸 다루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철저하게 실습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코딩 개념 지도가 어렴풋이 생기게 하는 게 저의 의도고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목표는 오늘 하셔야 될 거는 귀를 열고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쭉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챗GPT를 포함한 LLM들이 짠 코드들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귀를 열고 들었던 이 개념이 바로 여기 들어있구나. 프로그래밍의 구조는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오늘 목표는 내가 만든 코드 내가 알아보기입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는 타레고요. 더블에러의 창립 멤버이자 운영자입니다. 저는 제주 이주 10년 차 된 사람이고요. 예, 서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일을 할지, 시간당 생산량을 늘리는 게 저의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라든지 사무 자동화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는 것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강박증 환자들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울증 환자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ADHD 환자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저의 MBTI는 무엇일까요? 아, 네, 천재들만 모였습니다. 네, 저는 ENFP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호기심을 바탕으로 많은 경험을 해서 다른 사람의 등대불이 되자라는 개인적인 비전을 20대부터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브리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캐릭터가 도대체 뭔지 모르시겠죠? 라이언도 들어있고 뭔가 파란 거 보니까 보노보노 같기도 하고 저는 전공이 첫 번째 전공은 정치외교학이고 두 번째 전공은 컴퓨터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저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경험을 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공자입니다. 어쨌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는 코딩 얘기를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중세 시대의 대장장이인 스미스 씨의 하루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시대 대장장이 스미스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할까요? 오늘 작업을 하기 전에 아침에 재고를 확인을 합니다. 철 상자에 철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석탄 상자에 석탄이 충분한지, 물통에 물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일어나면 확인하겠죠? 근데 재료가 좀 비네요. 오늘 주문이 3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재료가 빕니다. 그거를 확인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상인을 불러가지고 재료를 보충을 하겠죠, 아침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쉬운 얘기니까. 그럼 이제 재료를 보충하면 이제 뭘 할까요? 이제 오늘의 주문을 확인합니다. 일단 칠판에 적힌 주문을 확인했어요. 검 1개, 방패 하나, 투구 하나. 이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어느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문서가, 세부 주문서가 담긴 서랍에 가가지고 제텔 카스텐처럼 카드를 꺼냅니다. 자, 검은 김철수님이 주문하셨고 80cm짜리 검이네. 영희님은 철과 가죽으로 된 대형 방패를 주문하셨네. 그리고 이민수님은 투구를 주문하셨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주문 파악을 합니다. 근데 왜 이름이 한국 이름이냐고 묻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스미스 씨에게는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때는 그 대장간에 물이 새가지고 비가 오는 날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작업을 하려면은 비가 오면 작업이 안 되고 비가 안 오면 작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리고 재료가 부족하면 작업을 못 합니다. 근데 아까 재료를 채워놨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가 아까 용광로 안에 쇠를 넣어가지고 쇠를 녹였어요. 그래서 쇳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된 거지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스미스 씨의 업무 프로세스를 함께 볼게요. 일단 스미스 씨는 재료 준비를 하고 재료 준비가 완료가 되면 가열을 해가지고 그 쇳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망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마 및 마무리 작업을 하겠죠. 그죠? 무언가를 만들 때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에요. 재료 준비해서 가열해서 망치질해서 연마까지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재료 준비해서 철덩어리를 준비를 하면은 이 철덩어리를 가지고 달궈진 가열을 통해서 달궈진 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달궈진 철을 가지고 가져와서 망치질해서 모양 잡힌 철을 내보내고요. 모양 잡힌 철을 가져와서 연마와 가공을 통해서 완성된 검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업무 프로세스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주문이 3개라면은 이 과정을 모두 3번 반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대장간 스미스 씨의 하루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미스 씨가 이 마을 주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다른 대장장이들과는 다르게 일단 쇠를 꺼내면은 망치질 100번을 기본으로 하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패턴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번을 때리고 나서야 그때부터 다시 때리기 시작해서 모양이 잡힐 때까지 만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주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미스 씨가 이제 그 철을 잘 두들겨가지고 이제 칼날을 이쁘게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대장장이 집에서 나무로 된 이 손잡이와 가죽으로 된 이 칼집을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못 만들면? 그러면 이제 옆마을에 있는 장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죽쟁이하고 그 보석 만드시는 분은 그 보석이 박힌 예쁜 칼집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공을 하시는 목공장인한테는 멋있는 손잡이를 조각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부품까지 도착을 하면은 이제 칼을 조립하는 거죠. 그럼 이제 칼 만들기가 끝나는 거예요. 방패도 마찬가지고, 투구도 마찬가지로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손님들은 완성된 걸 받고 만족을 할 거고, 이제 스미스 씨는 잠에 편안하게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중세시대 스미스 씨의 대장장이 업무 하루였어요. 어때,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딩 개념과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프로세스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우리는 아침 재고 확인이라는 것에서 우리 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했어요. 뭘 확인했죠? 철 상자를 보고, 그 다음에 석탄 상자를 보고,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물통을 봤어요. 이런 거를 변수라고 해요. 변수는 뭐냐면 값을 담아두는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철이 10kg 있다면은 철 이퀄 10, 석탄이 뭐 5개 있다면은 석탄 이퀄 5, 물 이퀄 20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어떤 값을 이런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그 이 컴퓨터 프로그램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수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요.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 경우에는 그 안에 타래라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철처럼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많은 게 담길 수가 있어요. 변수. 이 변수라는 거는
그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제 칼을 만들었으니 재료가 비네 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변수값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철에 들어간 재료가 철 2kg과 석탄 2개 사용과 물 5리터라면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변수값을 선언을 해줬죠. 철은 10개 들어있고 석탄은 5개 있고 물은 20개 있는데 그러면 이 변수값을 변화를 시키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철 이퀄 철 빼기 2. 이 말은 철 안에 10개가 들어있으니까 10개에서 2개를 뺀 값이 새로운 철의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이 변수의 값을 변화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인을 만나 재료를 보충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철 이퀄 철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파이썬은 재밌게도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대부분의 거는 철 이퀄 철 플러스 7 하면은 타이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철을 제외하고 철 플러스 이퀄 7이라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철에다가 7을 더한 게 새로운 철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코딩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머들은 굉장히 효율성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타이핑 덜 하는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여서 표현한 것들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편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태극님, 아랍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군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이 위에서 변수를 선언을 할 때도 10 이퀄 철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철 이퀄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보셨듯이 아까 더하기 빼기는 했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학 연산자예요. 연산할 때.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크다, 작다, 이상이다, 이하이다, 논리적으로 같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대략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코딩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자,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변수 사과 이퀄 3개라고 할게요. 근데 일반적인 그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사과에다가 일단 사과 이퀄 사과 더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최종 사과의 값이 몇이겠어요? 최종 사과의 값은 이런 식으로 5가 나옵니다. 그죠? 더하기 다음에 빼기 하면은 1이 나오겠죠? 3에서 2 빼니까 1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사과가 몇 개인가요? 현재 사과가 3개잖아요. 3개인데 이게 사과가 3보다 작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가 지금 3보다 작나요? 아니죠. 3, 3이죠, 그냥. 그럴 경우엔 이런 식으로 false라고 나와요. 틀리다 라고 얘기하고 사과가 3인가 라고 물어볼 땐 는으로 물어보거든요. 이럴 때는 true라고 답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연산자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연산자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 LLM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뭘 했죠? 주문이란 거를 했어요. 주문을 했을 때 우리가 검 한 개, 방패 하나, 투구 하나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문 목록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라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위에 보셨는데 우리가 그 변수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변수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변수들의 그 안에 값들의 묶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드는지 상관없어요. 여기 사과, 바나나, 체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리스트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문 목록이나 할 일 목록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 변수에 넣어야 될 경우가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리스트 형식의 변수라고 합니다. 리스트 형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화면에 표시해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과, 바나나, 체리 이 세 개를 모두 다 주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두 번째 바나나만 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숫자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바나나는 두 번째니까 2라고 하면은 체리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리스트에서 얘네들은 각자 고유한 위치의 값을 가지는데 얘는 컴퓨터기 때문에 위치의 값은 0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체리는 두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자동 완성을 해주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으시고 싶으시면은 그럴 때는 리스트라는 거를 씁니다. 다음 조금씩 어려워지죠. 아까 보시면은 이제 그래 검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검 주문의 상세 내역을 보고 싶어라고 했잖아요. 보통 상세 내역을 볼 때는 주문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갑니다. 이름을 찾아서 뭘 주문했는지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전이랑 비슷하죠. 우리 사전도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단어의 스펠링을 따라서 가잖아요. 전화번호부 우리 옛날에 썼던 것도 거기 나오잖아요. 중국집 중에 양자강을 검색하고 싶으면은 양자강이라는 걸 항목을 찾으면 거기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를 딕셔너리라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대괄호를 치고 예를 들어 김철수라고 하면은 그 안에 땡땡하고 값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딕셔너리를 만들게요. 음, 전화번호부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이퀄 대괄호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홍길동의 값을 넣으면은 이 오른쪽에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철수라는 값을 넣으면은 이 김철수의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고요. 한마디로 딕셔너리 전화번호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특정 값을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부 한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 이 앞에 이름, 키 값을 넣어주면은 이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찍혀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맞죠? 찍혀 나오죠. 한마디로 그 키와 값으로 붙어 있는 거를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스미스 씨는 비가 오면은 일 안 하죠. 재료가 없으면 일 안 하죠. 쇳물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 합니다. 이거는 if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꽃 중에 하나인데 뭐 날씨가 맑으면은 만약에 날씨가 맑으면은 뭐 야외에서 작업하자. 그렇지 않은데 날씨가 비가 내리면은 실내에서 작업하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아니라면은 오늘은 쉬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게 if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네가 숙제를 하지 않았으면 넌 게임을 할 수 없어. 라고 같은 게 대표적인 이제 분기의 예입니다.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if, 예시 만들기. 자, 아니야. 자, 아들이 숙제함이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물론 안 했겠죠. false라고 할게요.
만약에 if 아들이 숙제를 했다면은 게임을 하렴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숙제를 안 했다면은 숙제를 먼저 하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아들이 현재 상태가 뭐죠? 아들이 숙제함을 안 했죠. 그러면 숙제를 먼저 하렴이 나오는 거고, true라고 하면은 아들이 숙제했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을 하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가 분기를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if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 명령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죠. 비가 오면 일을 안 하는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일을 했고, 재료가 없으면 작업 안 하는데 재료가 있어서 했고, 뗏물이 부족하면 힘든데 뗏물이 녹았는데 그 녹았기 때문에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뭘 쓴다? 분기를 만들 때는 if를 씁니다. if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if, else, if, else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이 어렵지만 쉽게 풀이하자면 if는 만약에 뭐 하다면 이고 else if는 이 앞에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다른 조건을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else는 이 앞에 조건들에 다 맞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 넘어갈게요. 사실 함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전에 있는 내용은 검색하셔도 되는데 이 내용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 스미스 씨가 작업을 할 때 이 네 가지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 행동이죠. 재료 준비를 하는 행동, 가열을 하는 행동, 망치질을 하는 행동, 연마 및 만물이를 하는 행동. 이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함수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함수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이라고 하고 입력한 값을 받아 처리한 후 결과를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가 이렇게 함수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진 이유는 꼭 칼을 만들 때만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도 재료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리를 만들 때도 가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행동 하나하나를 만들어 두면은 이 코드를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쓸 수도 있고 그 코드를 고칠 때도 편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한마디로 함수는 뭐다? 뭔가를 받아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 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코드들은 사실 대부분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여기 설명을 드릴 때, 이 프로세스를 드릴 때, 재료 준비할 때 철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 철을 가지고 인풋으로 가열을 하면 아웃풋으로 달궈진 철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달궈진 철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망치질을 통해서 모양 잡힌 철이 아웃풋으로 나가고, 그리고 연말을 통해 모양 잡힌 철이 완성된 검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 코드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따가 실제 사례를 보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다? 프로그램은 결국에 함수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대장장이가 스미스 씨가 유명한 이유가 망치질 100번은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또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혹시 컴퓨터가 맨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기 혹시 컴퓨터에 왜 맨 처음 만들어졌나? 안 계시나요? 네. 최초의 컴퓨터는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뭘 계산했냐면 그 우리가 대포를 쐈을 때 그 대포의 궤적을 계산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연산 능력뿐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산하는 게 필요했어요. 컴퓨터가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꼭 똑같은 행동이나 원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되는 10만 원이 되는 그 타이밍을 잡고 싶다면은 반복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1분 단위로 삼성전자 시세를 보는 거죠. 시세를 봤을 때 안 올라가 있으면은 10만 원이 아니면은
잠시 후에 와서 또 보는 거죠. 이거 계속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다가 10만 원이 넘으면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알림을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반복문이라는 거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은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어요. 여기 for라는 거를 쓰기도 하고요. for라는 걸 쓰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번 망치질. 그러니까 횟수를 지정해서 반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0번 망치질을 한 다음에 모양이 잡힐 때까지 다시 이제 망치질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반복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잡히면은 반복을 관두는 거예요.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while이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반복을 하는 건데 만약에 목표 완성도보다 겉모양 완성도가 떨어지면 계속 망치질을 하는 소리예요. 근데 망치질을 할 때마다 겉모양 완성도가 25%씩 오른다고 여기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4번 망치질을 하면은 망치질이 멈추겠죠? 완성도가 목표 완성도랑 같아지니까요. 한마디로 반복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숫자를 정해서 반복을 하는 반복문, 그 다음에 조건을 정해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하는 반복문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칼 나름 만드는 거는 대장장이가 할 수 있는데 칼 손잡이, 나무로 된 거와 가죽으로 된 보석 박힌 칼집은 이 대장장이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옆 마을에 있는 장인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다고. 이 저희들이 코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거나 자체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들은 임포트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기능들의 모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라는 곳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라이브러리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딩으로 표현하자면은 옆마을에 있는 목공장인 데려오고 옆마을에 있는 가죽장인 데려오고 옆마을에 있는 보석사를 데려오면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마디로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파이썬 코딩을 배우시다 보면은 뭐 크롤링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웹페이지를 그대로 긁어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때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가 뷰티풀 수프라고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내가 긁어오는 그 웹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내고 싶으면은 그거를 검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정규식이라는 라이브러리거든요. R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임포트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앞쪽에 임포트 이런 식으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미 갖춰진 기능이 모인 곳에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 혼자 안 하고 이미 만들어진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잠을 푹 자겠죠.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 제가 실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좀? 이제 실제 코드 들어가는데 어렴풋이 이해는 되시나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혹시 어떠신지 좀 반응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좀 참고를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실제 코드를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헤비팅 캠프 애널라이저라 그래가지고 저희 더베레에서 진행했던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속건을 실천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참여자분들이 인증을 하셔요. 카톡창에다가 뭐 샵 해가지고 인증해가지고 인증을 하는데 그 인증한 거를 저절로 계산해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짠 건데. 자, 제가 아까
일단 이 프로그램의 그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은, 자, 불러올게요. 우리 이쁜 GitHub 파일럿을 데려와서, 자, 물어볼게요. 이 코드가 가진 함수들과 작동 프로세스를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만든 의도대로 알려줘요. 그 카카오톡 인증 캠프에 인증 로그를 자동으로 집계해서 점수화해서 그 CSV나 엑셀 파일이나 HTML 이미지로 출력하는 종합 분석 자동화 스크립트예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카카오톡에서 로그를 가져와요. 대화 내용을 가져오면은 이 컴퓨터에 있는 기존 로그로 새로운 내용만 병합을 해요. 그 다음에 원래 기록돼 있던 멤버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의 인증을 골라오는 거죠. 그래서 날짜별 인증 결과로 점수를 계산하고 벌금을 계산하고 보증금 잔액 그리고 총 상금을 계산해 주는 애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 안에 보시면은 이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설명대로. 친절하게 그 함수로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면 이 함수는 DEF로 시작을 해요. DEF 그다음에 함수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이 내부에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복잡한 코드는 없고 다 접어놓은 상태예요. 제가 대부분. 이거를 쫓아가면은 왜 프로그래밍이 함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냐면 보세요. 어떤 함수가 있냐면 자, 그 제가 로그를 줬을 때 어디까지가 오늘인가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주말에는 인증 안 해도 됐거든요. 주말에는 만점을 줬어요. 이런 거를 설정해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챌린지를 시작했을 때 첫째 날, 둘째 날은 무조건 만점을 줬어요. 그걸 설정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 로그를 제가 넣는다 그랬죠. 카카오 로그를 넣으면은 그 카카오 로그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로그와 병합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멤버 리스트를 통해서 멤버를 구분해 내고 로그를 분석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 로그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증 메시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 확인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계산해주고 나오죠? 점수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점수를 바탕으로 벌금을 계산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과는 CSV 파일로 만들어주고 세 가지를 만들죠. 그 인증 현황과 개인 점수 현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금과 이제 보증금, 벌금에 대한 CSV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기수에 참여할 때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계산해주는 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CSV를 바탕으로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 대시보드를 HTML로 만든 다음에, 웹페이지로 만든 다음에, 그 카톡방에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JPG로, 이미지로 변환하는 함수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기능 하나하나가 함수로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하셨을 때 이 내부를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함수들이 다 선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곳에서는 위에 만든 함수들을 하나씩 불러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건 옛날에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랑 크리님이 이야기 나눈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돌리면은 네, 맞아요. 예전 헤비튼 캠프 인증책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디스코드 봇 코드는 훨씬 복잡해요. 그러면 이 멤버의 기록을 가지고 인증 현황과 매일매일 사람별로 인증 현황과 인증 점수를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된 대시보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코드예요. 지금 이 안에서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이 코드는 뭐다?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뭔지 물어보시면 돼요. 주석을 달아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럼 쉽게 풀이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만들지 못하는 기능들은 어떻게 한다? 다 데려온다 그랬죠. 자, 물어볼게요. 얘한테. 음, 지금 임포트한 라이브러리들이 뭔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친절하게 어떤 기능의 라이브러리인지 알려줍니다. 옛날 같으면은 제가 무슨 기능을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라이브러리가 좋은지 제가 찾아야 했고요. 이 라이브러리의 설명서를 제가 일일이 봐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이브 코딩이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코딩의 개념과 여기 있죠. 그 변수 선언과 그다음에 변수의 연산과 그다음에 분기를 만드는 if와 반복을 하는 for하고 while과 그다음에 그 한 가지 프로그램의 특정한 기능을 하는 코드 줄인 함수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함수는 뭐다? 프로그램 코드는 뭐다? 함수의 모임이라는 거를 함께 알아봤어요. 어딨죠? 어딨지? 네, 네,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준 기능의 연합은 라이브러리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코딩을 할 때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들이 가진 기능을 함께 쓰면 효율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때요? 조금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가 귀를 열고 들으면 열면서 듣고 직접 LLM이 짠 코드를 보면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지난번보다 더 쉽게 설명은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기까지? 대략적인 구조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감사합니다. 이해를 하셨군요. 사실은 이게 한 여행가 제이님께 전에 제가 따로 과외를 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때는 한 5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더니 완벽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면서 하니까. 근데 이걸 좀 줄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깊이는 좀 없이 좀 설명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개념 자체는 사실 대학교로 따지면은 한 학기 정도에 배우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이제 클래스라는 게 나오고 이제 상속이라는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브 코딩 할 때는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은 그 다음엔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좀 개념을 잡는 지도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좀 계기로 좀 여러 가지 바이브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되도록이면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간단한 기능으로 만들면서 그 만든 코드를 보시다 보면은 이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재밌는 토이 프로젝트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브 코딩이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막연하게 멀게만 느껴졌던 코딩을 우리와 같은 그 보통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궁금해지고 궁금해지면은 결국에는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구조적인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딩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무조건적으로 어느 정도는 컴퓨터 공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바이브 코딩을 하시면서 점점 재미를 붙이셔서 좀 더 깊은 쪽으로 한번 나아가시면서 뭔가 삶의 보람과 업무 효율성과 여러 가지 편안함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ren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 개념들을 여러 번 접하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어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무수한 삽질을 하다 보면 또 얻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무수한 삽질이어야 돼요. 뭐 도끼질 한 10번이면 벨 수 있는 나무를 도끼질 한 10,000번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도끼가 제 손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데 그 정도로 하면 아, 코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처럼 무식하게 하지 말고 타레님을 따라가십시오. 그쵸? 도끼가 손이 되든 손이가 되든 조끼 손이 되든. 네, 질문 받습니다. 질문.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어 사실 뭐 여러 있는데 뭐 볼트.u인가 이런 뭐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런 정말 쉽게 또 코딩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네. 그 볼트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까지 연동을 해서 정말 뭐 이렇게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도 있고 또 원하는 정보를 저장했다 불러오는 그런 사이트까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하고 있어서 네,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컴퓨터 과학 되게 재밌어요. 학문 자체가 재미없어요. 굉장히 재미없어요. 재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산수학이라는 재미없다고요. 수학이랑 부울대수에서 어떻게 컴퓨터가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딱 보면은 굉장히 경이로워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하고 아니에요. 그거가 어떻게 재미없어요. 실행되는지 보는 과정이 이제 경이롭습니다. 꼭 그게 어떻게 추천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어. 제가 처음 전공을 문과로 선택한 거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다래님은 그냥 이 이과가 운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 말에 속아서 네, 그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등록했다가 그 자퇴한 자퇴는 아니죠. 아직 안 돌아갔으니까. 네.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쉽다니까. 장학금도 주고. 아, 바이브 코딩으로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컴퓨터 과학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첫 입문 루트로 권장하시는 루트가 있나요? 이게 코딩 자체에 재미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건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했고요. 코딩하기는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문과로 가는 바람에 좀 말린 케이스긴 한데, 첫 입문 루트로 권장하는 루트는 요즘에는 사실 파이썬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기 때문에 저 때는 C였거든요, 그냥 저 어렸을 때는. 일단 파이썬 기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홍보는 아닌데 어디였더라? 잠시만요. 그 코드잇이라는 사이트 있어요. 어, 코드잇.kr이라고 이거 제가 좀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코드잇이 좀 패키지 형태로 강의를 하는 곳이긴 한데 제가 옛날에 한 8년, 9년 됐죠. 그때 다시 코딩을 시작하게 됐을 때 여기 사이트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여기는 그냥 제가 그 코딩 문제를 내면 제가 풀면은 이렇게 실행도 해주고 계산도 해주고 어디에 틀렸는지 알려주고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접근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컴퓨터 과학에 관한 내용이 뭐 자료 구조라든지 컴퓨터 구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있거든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이게 코드잇이라는 사이트인데 전 여기서 도움 많이 받았었어요. 처음에 다시 시작할 때. 프로그래밍 파이썬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세계 이야기, 프로그램의 언어 이야기 이런 것도 있죠. 컴퓨터 구조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네,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워낙 오픈된 강의들이 많아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게 좀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길이 생겨요. 아, 뭘 좀 더 봐야겠다, 이런 것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요즘에 커서를 쓰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커서한테 이제 마구마구 맡기다 보면은 마구마구 꼬입니다, 코드가. 이제 어디서부터 코드를 리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깃이라고 있거든요. 깃이, 아이고, 샷이 됐네요. 네, 깃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깃이 버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거를 수정한 다음에 깃에다 커밋이란 걸 해놓으면은 그 버전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뀔 때마다 그 커밋이라는 걸 꼼꼼하게 해두면은 나중에 망했을 때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시면 이제 코드 짤 때마다 좌절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git이라는 건 기회 되시면은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엘빈님께서 좋은 강의도, 무료 강의도 알려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자료들 많아요. 공짜도 많고, 유료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빈님. 네, 그럼 이제, 앤드류님. 네. 네, 저도 이 스텝 사이트 처음 봐가지고, 네, 저 처음 봐요. 이게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겠네.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일까요? 아니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그런 곳이네요. 아, 온라인 평생교육원. 음, 너무 좋네요. 요즘엔 정말 그 고급 정보 강의가 정말 약간만 부지런하면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정보 공유해주신 에듀 엘빈 세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고양이 오늘도 고양이한 네 변 변함없이 들었고요. 계속, 계속 끊겼어요. 다시 아 말씀해 주세요. 말이 끊겼어요. 네, 맞아요. 생활 코딩 제가 예전에 생활 코딩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생코. 제가 근데, 저기서 준 아, 배지가 있어요. 그 후원해가지고. 근데 이거. 생코님이 생코의 그 이고잉님 맞죠? 네, 맞아요. 이고잉님이 요즘에 인프런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때 강의들을 인프런에 좀 올리시면서 거기서 여전히 무료로 풀고 계십니다. 인프런에서. 네. 좀 더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프런에서 이고잉님의 강의를 찾아보면은 또 고급 강의를 또 공짜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인프런. 네, 감사합니다. 센본님. 네, 오늘도 정말 고양이한테 졌다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네, 지지 않는 마음, 부, 부러지더라도 다시 붙이는 마음 품고서, 네, 내일부터 그 코딩을 또 같이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타르님 이렇게 서울 올라오실 때, 정말 극초보들을 위한 바이브 코딩 워크숍 개최하시나요? 너무 수준 차가 심해서 서로 저런 뭐 개념을 심어드리는 거죠, 뭐. 저도 뭐 전업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저는 그냥 취미러일 뿐인데요. 저희가 전업 네.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잖아요. 취미로 뭐 하나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거. 언제든지 가능하긴 한데. 근데 본인의 코드를 이해하시려면 사실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어떻게 맞습니다. 만들어졌는지 모르는데 만들어지면 좀 되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왜 돌아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7월, 저희 이번 달에 네, 한 번 더 있죠. 네. 네, 2주 후에
네, 또 좋은 강의 들고 좋은 강의 또 좋은 나눔 가지고 이렇게 더베러 톡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더베러 톡톡방에 더베러 방에서 카톡방에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